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게리코인입니다.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설문에 대해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투자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영상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데 과연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게 맞을지 아니면 현재 채널을 리브랜딩 할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꼭 참고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도 다오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현재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프로토콜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리도 다오는 정확히 어떠한 개념으로 작동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영상은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투자 조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리도 다오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도다오는 2020년 10월 3명의 창업자로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콘스탄틴 로마슈크, 바실리 샤포발로프, 그리고 조던 피시가 그 주인공입니다. 가장 먼저 콘스탄틴은 2015년 P2P 밸리데이터를 설립했는데요. P2P 밸리데이터는 지분증명 블록체인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참고로 콘스탄틴은 2014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했고 추후에 이더리움 ICO에도 참여했을 정도로 암호화폐에는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코인들을 단 한 번도 팔지 않아 포트폴리오의 현재 수익이 무려 10,000배에서 50,000배 정도라고 하네요. 괜히 다이아몬드 손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콘스탄틴의 경우 비전이 아주 명확한 설립자가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한다고 하니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실리의 경우 원래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다가 콘스탄틴이 설립한 P2P 밸리데이터의 CTO로 조인했습니다. 이때 맡았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의 밸리데이터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였고 이게 리도다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조던의 경우 트위터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크립토 코베인 혹은 코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암호화폐 전문가입니다. 조던은 P2P 밸리데이터의 CEO로 잠시 활동하기도 했으며 이 셋이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 리도다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리도다오의 원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 리도다오 소개에서 말씀드렸듯 리도다오는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의 선두주자인데요. 리도다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약 4.9% 정도 되는 이자를 받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바이낸스나 바이빗 같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쉬우나 거래소라는 중앙화된 집단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고 거래소에 문제가 생겼을 시 거래소를 통해 스테이크한 코인들을 못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직접 밸리데이터로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지만 이는 개인이 직접 밸리데이터 노드를 만들어야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선 프로그래밍과 블록체인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밸리데이터로 참여하려면 32개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이더리움이 개당 약 240만원이니 무려 7천만원 이상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감당하기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심지어 밸리데이터 노드에 문제가 생길 시 슬래싱을 당해서 담보로 맡겨놓은 이더리움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기간을 담보로 설정해 놓아야 하는 락업 기간도 있는 데다가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끝나기 전까지 담보를 아예 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운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바로 리도다오입니다. 리도다오의 원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저는 32개보다 적은 본인이 맡기고 싶은 만큼의 이더리움을 리도다오의 스테이킹 풀, 즉 스마트 컨트랙에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유저들한테서 받은 이더리움들이 32개까지 모이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동적으로 노드 운용자 중 한 명에게 이더리움을 보냅니다. 바로 이 32개의 이더리움을 이용하여 노드 운영자는 밸리데이터 노드를 만들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밸리데이터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는 그대로 스테이킹 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중 일부는 리도다오에게 또 일부는 노드 운용자에게 수수료로 지급되고 나머지 이자 부분은 이더리움을 맡긴 유저에게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결국 중앙화된 노드 운영자들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역시 중앙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모든 노드 운영자들은 탈중앙화된 리도다오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관리되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구조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바로 유저가 스테이크드 이스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리도다오가 왜 그냥 스테이킹 프로토콜이 아니라 리퀴드 스테이킹, 그러니까 유동화된 스테이킹 프로토콜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STETH는 리도다오 스테이크드 ETH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는 실제 코인입니다. 쉽게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더리움을 리도다오를 통해서 스테이킹했다는 증서입니다. 이 증서를 상징하는 STETH 코인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거래되는데요. 일종의 자산 유동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코인을 빌려준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스테이킹한 코인을 돌려받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따라서 스테이킹한 코인을 청산하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 다시 돌려받아서 그걸 시장에 파는 것이 아닌 코인을 스테이킹을 했다는 증서 자체를 시장에 팔 수 있다는 것은 자산의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바로 스테이킹한 코인들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STETH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출을 받는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연스럽게 담보로 맡긴 STETH의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정말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STETH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MakerDAO, 코인을 빌리고 빌려줄 수 있는 아베가 있습니다. 참고로 WSTETH, Wrapped Staked ETH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이건 조금 복잡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도다오는 현재 이더리움을 포함을 해서 폴리곤, 솔라나, 폴카닷, 그리고 쿠사마까지 총 5개의 블록체인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리도다오의 토크노믹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인의 토크노믹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리도다오가 얼만큼 파급력이 있는 프로토콜인지 잠시 보여드리면 현재 스테이킹된 총 이더리움의 개수는 약 2200만 개입니다. 그중 무려 780만 개가 리도다오를 통해 스테이킹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중 3분의 1이 넘는 양이 바로 리도다오를 통해 스테이킹된 것입니다. 또한 리도다오와 비슷한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 중에서 리도다오는 76%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커브와 밸런서 같은 거래를 위한 디파이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대출을 위한 프로토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토크노믹스로 돌아와서 리도다오 코인은 총 10억 개의 총 발행량 중 약 87%에 해당하는 8.7억 개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행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코인의 분배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안타깝게도 36.3%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이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리도다오 코인의 가장 큰 유틸리티는 바로 거버넌스인데요. 이렇게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안건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리도다오 코인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코인들이 리도다오를 통해 스테이킹 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왜냐면 아까 원리에서 설명드렸듯 이자의 일부는 리도다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리도다오 코인의 가치는 일부 이더리움의 가치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이더리움의 값어치가 높아질수록 미국 달러 기준으로 더 큰 금액이 프로토콜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도다오는 빗썸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리도다오의 배경, 원리, 그리고 토크노믹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언제나 그렇듯 이번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 투표에 꼭 참석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